안녕하세요. 김태학원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유재민 선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대면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못하게 돼서요. 비대면으로나마 어머님들한테 고3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뭐 어머님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영통 지역에서 고3 수학을 꽤 오래 했어요. 지금 한 8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고 뭐 인원수도 어디서부터 있었냐면 저기 옛날에 선인학원 지금 대찬학원으로 바뀐 거기서부터 명인학원에도 있었고요. 또 이제 인연이 돼서 김태학원으로 오게 됐는데 인원수도 뭐 어머님들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지 않아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인강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인강 선생님들보다도 인원수가 나중엔 더 처음엔 되게 조금 시작해도 애들 성적이 오르면서 애들이 인원수가 불어났던 케이스인데 자 고3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내신 대비랑은 전혀 다릅니다. 1, 2학년 때 내신 대비하는 거랑 수능 준비하는 거랑은 전혀 별개 문제예요. 어머님들 1학년 때, 1, 2학년 때야 문제 열심히 풀고 학원에서 주는 거 그 학교 교과서에 맞는 문제집 이런 거 풀면 됐었는데 수능은 뭐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신이라는 건 범위가 있으니까 혹은 교과서 출판사 혹은 부교재 이런 게 있으니까 혹은 프린트 그거 위주로 좀 대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점수가 많이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수능 준비는 얘기가 다르죠. 어느 파트에서 뭐가 나올지가 잘 모릅니다. 막막하죠. 그래서 학생들이 고3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기출문제를 붙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들한테 고3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도 어머님들이 딜레마가 뭐냐면 내신과 수능 준비를 왔다 갔다 하시죠. 내신과 수능 준비를. 둘 다, 당연히 둘 다 해야지. 둘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커스를 수능 쪽에 좀 더 맞추고요. 내신 기간에 내신 준비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잘 안 돼요. 포커스를 수능 준비에 맞춘다고 하면 평소에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평소에 수능 공부 잘 안 하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출문제 정도 풀어보는 거 자체 수능 공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신 기간을 너무 1, 2학년 때 습관 그대로 잡아서 너무 길게 잡습니다. 한 달. 그럼 내신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이 수능 공부에 맥이 끊기면 당연히 수능 점수 안 나오죠. 어머님들 매년 문과가 수능 1등급 컷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는 96, 조금 지나니까 92, 88, 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가 84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문과 애들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냐 그건 아닌데 문과 애들이 점점 아니 우리 학생들이 문이과 똥털어서 이번엔 이과도 좀 1컷이 낮았죠. 92. 예전에 일과 수능 컷 이과 수능 1등급 컷 같은 경우에는 한 96, 100 이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그만큼 수능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등급컷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최저를 맞추거나 수시로 갈 때 최저를 맞추거나 혹은 내신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은 수능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수학이 표준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수학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제 집중을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기출문제를 풀어야 하냐 EBS를 풀어야 하냐입니다. 둘 다 풀어야죠. 당연히 둘 다 풀어야 되는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면 학생들한테 알려주라고 제시해드리면 자, 그해 나온 EBS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아셔야 될 게 잠깐만요. 카메라 포커스가 안 맞아서 예. 그해 나온 EBS 문제 있죠. 그러니까 2022년 수능 대비 이것도 어머님들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텐데 2022년 수능은 재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입학년도 기준입니다. 입학년도 기준. 그러니까 내년에 보는 수능을 2022년도 수능이라고 해요. 2021년 11월에 보는 수능을 학생들 입학년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능 대비 나온 EBS 책이 두 권 있죠. 수능 특강이랑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렇게 두 권이 있습니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어머님들.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일선에서 풀라고 하면요. 학생들이 공부량이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 번도 제 못 풀어내는 학생들이 많아요. 수능 특강은 좀 풀어요. 근데 수능 완성이 6월에 나오거든요. 어머님들. 6월 말. 그러면 6월 말 되면 한참 뭐 해야 되냐면 기말고사 준비하죠. 기말고사 끝나면 또 뭐 해야 되죠? 정상적인 스케줄. 올해처럼 코로나 때문에 안 밀리면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생각 있으신가요? 자소서 해야죠. 자소서 써야죠.
자소서 8월 달에 쓰고 나서 끝나고 나면 9월 초에 9월 평가원 시험 보자마자 뭐 하죠? 그쵸? 수시 원서 접수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풀 시간이 없어요. 어머님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완성이라며요. 수능 완성.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책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그러면 이걸로 열심히 풀어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그나마 이거 찔끔 풀고 이거 한 번도 책 못 풀고 들어가는 학생들 많아요. 그래서 추석 특강 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우수문항으로 특강을 쭉 깔면 수강생들이 엄청납니다. 왜? 자기가 안 풀었으니까 뭐 우수문항들이라도 공부를 하려고.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요, 어머님들 뭐냐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적어도 3회독은 시키는 게 한 번 풀어서 다 풀었어요 이게 아니고 달달 외울 정도로 풀어야 일단 기본이 된 겁니다. 수능을 보기 위한 기본.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개념이 기출문제에 쓰인 게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온 고급 개념. 그러니까 저희가 2, 3점짜리는 일단 다 맞추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2, 3점짜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정규반 수업은 들어야 됩니다. 왜냐?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연산, 계산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따로 과외나 이런 거 붙이셔야죠. 대학생들 과외. 그래서 따라잡기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된다면 높은 등급이 나와 적어도 2등급 이상 나와야 된다면 정규반은 들어야 돼. 왜? 올해 시험에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수능 전문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야 아니까. 그리고 나서 근데 이해는 하는데 계산이나 이런 게 안 된다. 과외 붙이셔서 계산 연습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바탕으로 한 우수문항이 쓰인 기출문제들을 선별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기출문제 쭉 풀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 수능이 24년, 5년, 6년 뭐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가 한두 개냐고요. 엄청 많은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1차적으로 이거 다 공부하고 그리고 얘가 쓰인 기출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에요. 이것만 큰 틀을 지켜도 우리 학생들은 방향을 잘못 잡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러면 공부량은 하루에 30문제. 매일.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매일 공부시키는 게.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은 매일매일 풀 수 있는 양을 워크북으로 내주십니다. 저도 고3 학생들한테 하루에 30문제씩 매일매일 풀 수 있는 양을 내주긴 하는데 초반에는 좀 안 그래요. 방학 동안에는 안 그러는 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 처음 딱 모아놓으면 수준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과제가 나가야 되는데 초반에는 배운 거 복습하는 거 위주로 과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수준별로 30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공부 방향과 공부량을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 커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 겨울방학 때는 문이과 공통인 수원 수투를 합니다. 수원 수투를 하는데 정규반 때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 우리 애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미적분 들어가고요. 우리 애는 3학년 1학기 내신이 확통 들어가는데 따로 들으셔야죠. 수원 수투 그렇다고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들 내신은 내신 대비로 밀어붙이시고요. 수능 공부대로 가셔야 됩니다. 그거 언제 나가냐고 어쩔 수 없죠. 하셔야죠. 그래서 수능의 기본 바탕이 되는 수원 수투는 방학 때 무조건 다시 한번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수원 잘해요, 수투 잘해요. 그거는 2학년 레벨이고요. 3학년 얘기에선 다른 얘기니까요. 어머니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만약에 미적분 선택하는 학생은 미적분 특강 따로 듣고 확률 선택하는 학생은 확률 특강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정규반 안에 모든 게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끊었는데 이제 정규반은 저희가 4시간 수업이고요. 4시간 수업이고 시간은 토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럼 수원수투에서 어떤 내용을 진행을 하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개강이 밀려서 아마 겨울방학뿐만이 아니고 10주 커리라고 보시면 돼요. 3월 첫 모의고사 때까지 뭘 하냐. 수원수투에 나오는 4점짜리 개념과 유형 정리를 합니다. 자, 요 4점짜리라고 하는 거에 쉬운 4점도 있고 어려운 4점도 있어요. 즉 쉬운 4점은 저희가 1등급을 맞으려면 마지노선이 88점이라고 보면 4점짜리 문제가 13문항이 나옵니다. 13문항. 그 중에 학생들한테 눈에 익은 문제들이 한 6문제에서 7문제가 되고요. 익숙한 문제.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들 있죠. 어디선가 본 듯한 문제들은
쉽게 방향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한 세 문제 정도가 두세 문제 아니 세네 문제 정도가요. 세네 문제 정도가 뭐냐면 딱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처음 안 풀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그렇지만 잘 공부하면 어디선가 한두 번씩은 또 수업 시간에 들었거나 할 수 있는 문제. 잘 대비하면 적용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준킬러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준킬러. 그 다음에 한두 문제가 이제 킬러가 나오죠. 일선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킬러는 다 버립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1컷이 88로 떨어지죠. 그래서 수학으로 뭐 수능으로 다 이제 뒤집어 엎어야겠다 하는 카메라 포커스가 자꾸 하면 수능으로 다 뒤집어 엎어야겠다 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수학 몇 점 이상은 목표로 공부하셔야 되냐면 92, 96은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신에서 마이너스 됐던 거 수능으로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킬러 문제는 나중 문제고 지금 공부할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대비할 수 있는 뭐 개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전 개념이죠. 실전 개념. 여기까지 대비할 수 있는 실전 개념과 유형 정리를 뽑아서 합니다. 뽑아서. 어머님들 그냥 수원 처음부터 끝까지, 수투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만한 엑기스들 뽑아서 여기서 다시 가르쳐요. 그래서 저희가 수원 수투 저희 교재 이름이 테마 정리라고 하는데 이 테마 정리가 약 45가지 정도의 개념과 유형을 가리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형 중에 45가지 추리는 거예요.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쉽게 센 수학만 펴봐도요. 한 단원에 유형이 20개씩 나옵니다. 근데 그런 유형들 다 필요 없고 수능에 나올 만한 실전 개념들 20가지 아니 45가지 뭐 수원이 20가지 수투 한 25가지가 되는데 그걸 뽑아서 방학 때 가르쳐요. 그럼 한번 익숙하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직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나오기 전이니까 다 가르친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 다 가르친 다음에 이 45가지 중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올해 EBS에 나와 있는 내용 있죠. 그걸 선별해서 다시 추립니다. 그걸 한번 더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이 오면 여름방학 때는 이 내용들이 들어간 변형 문제들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능력이 되는 학생들은 킬러까지 가고요.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이 배웠던 내용이랑 EBS 6평, 9평에 나왔던 내용을 짬뽕해서 파이널 문제로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유형을 한 뭐 많이 좁히면 20개에서 25가지 정도를 좁혀서요. 그것만 1년 내내 계속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가 적어도 7, 8개 이상은 걸려요. 어머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거 푸는데 시간이 줄어들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준킬러 조금 더 어려운 거, 킬러 조금 더 어려운 걸 풀면 충분히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부터 막 우리가 모의고사가 11월 모의고사가 몇 점인데 킬러 문제만 해야 되고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기본기부터 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르치고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들으셨던 어머님들한테 요 시기에 설명해 들으신 어머님들한테 자신 있게 약속드리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제 수업을 지금부터 들으시고요. 들으시고 나서 9월 평가원을 봤는데 1등급이 안 나오면 제가 그 다음부터 수능 때까지 무료로 과외해 드립니다. 돈 안 받고 그만큼 자신 있다는 소리예요. 시험에 뭐가 나올지 알고 그 다음에 EBS 분석을 진짜 제가 엄청 하거든요. 어머님들. EBS 한 문제가 어디서 응용되는지 최근 기출됐던 문제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다 분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건 시험에 나와, 이건 시험에 안 나와 확실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적중률이 대충 80% 이상은 넘어가요. 그래서 어머님들 저한테 믿고 맡겨주시면요. 제가 어떻게든 1등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7등급이 현재 7등급이 되는 1등급 못 만듭니다. 그건 못 만드는데 현재 한 3, 4등급 언저리에 걸쳐 있어도 이과 3, 4등급 문과는 한 3등급 정도 걸쳐있는 애들은 제가 1년 동안 만들면 충분히 1등급 만들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 그래서 혹시나 수능 1등급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혹은 1등급을 넘어 만점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은 제 수업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1등급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뭐 부수적인 내용 당연히 관리는 잘 들어가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수업 시간에 공부한 거 수업 듣고 나서 수업이 이제 10시에 끝나니까 12시 혹은 뭐 1시 요 정도까지 무조건 복습해서 단톡에 올리라고 합니다. 그거 복습하지 않으면 수업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복습하는 습관부터 길러드릴 거니까요. 복습은 그날, 그리고 숙제는 다음날. 저희 애들이 복습조차 안 하고 오는 고3 학생들도 많거든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지 테스트를 봅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 다 써봐. 백지 A4 용지 하나 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못 쓴 애들은 재시험 보고 복습시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수업이 아니고요. 하나를 배워도 끝까지 짚고 넘어가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고 나중에 되면 실력이 금방 쌓이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당연히 수업 제가 설명회할 때 어머님들한테 우스갯소리 저 수학 잘합니다. 엄청 잘 가르쳐요. 근데 내가 잘 가르친다고 제가 잘 가르친다고 애들 성적이 오르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저 잘 가르치는 거랑 애들 성적은 별개예요. 그래서 뭐까지 갖다 붙였냐? 철저한 관리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수강생 전체 단톡 만들어서요. 일일이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다 검사하고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수학 공부한 것만이라도 단톡에 그날 매일 올라오지 않으면 바로 부모님이나 학생한테 연락을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놔서 일단 정규반은 수능 준비를 하는 반입니다. 정규반은 수능 준비를 하는 반이고 수능 준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신을 따로 해야 되는 학생들, 확통이나 미적분을 따로 해야 되는 학생들은 따로 학원에 개설된 미적분 특강들이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